작년에 제가 거의 5배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결제하는 게 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동안이고 싶은 거는 본능적인 유전자에 새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전략 쪽으로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코스피 코스피가 너무 이제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놓쳤다는 탄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레버리지로 막 가려고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코스피 지수는 훨씬 더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갈 상단이 많이 남아있다. 네. 상방이. 네네. 좀 더 길게 보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코스피가 할인을 받고 있고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일단 지수 ETF를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마치 미국이 지수가 그렇게 계속 오른 것처럼. 코스피 200이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일단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코스피 200 지수 투자 꾸준히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보다는 뭐 소비 기업들이 그냥 그 3억 인구 그 자체가 또 글로벌 시장이고 하니까 부침 없이 우상향이 됐으나 우리는 과거에도 봤듯이 사이클 산업들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그러했고 그래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과연 될 것인가 이게 항상 의문이 붙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클이라는 것에 저희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클이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교차예요. 교차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안 좋으면 반도체가 좋았다가 반도체가 안 좋으면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 좋았다가 뭐 이런 교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차를 잘 보시면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경제가 확 꺾은 적은 사실은 흔치 않아요. 역사적으로. 한꺼번에.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길게 봐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5천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꾸준히 투자하자는 게 뭐 10년 동안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저평가가 해소될 때까지. 네. 그 정도는 꾸준하게 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반도체 삼성전자 없이 한 3천 몇백 포인트까지는 갔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주도주는 누가 봐도 이제 반도체 중심이잖아요. 네. 거긴 이견이 없으신가요? 없죠. 주도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주식이 오르는 주식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미 주가로 나타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분명한 주식이 상승한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근데 반도체는 둘에 해당되죠.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하나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이유는 실적. 더 좋은 실적.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한국 주식시장에 중요한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죠. 다른 섹터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 더 좋은 섹터는 아직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는 이 확장된 무슨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좀 더 지켜보면 저는 이제 지켜보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산도 보고 있고 그런 변화도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이길 만한 주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로봇을 비롯해서 꿈이 큰 섹터 혹은 테마들이 있잖아요. 아직 실적은 없고.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바텀업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섹터를 분석하고 건설 섹터.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꿈이 있는 회사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꿈은 중요한데 현실 가능하고 숫자로 보여주는 꿈이어야 돼요. 제가 보는 꿈은. 숫자로 증명하는 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오해는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50점 맞는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만 나 5년 후에 수학 90점 맞을 거야 얘기하는 건 사실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봤더니 같은 50점이라도 30점, 40점, 50점으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네. 그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예,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꿈도 숫자로 증명돼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보여주는 게 많지는 않아서 그건 왜냐면 또 다시 돌아가면 주식 투자의 장점과도 연결이 돼요. 그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도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확 오릅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꿈이 실현될 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실현될 때 여러분 그때 사시면 돼요. 미리 사갖고 막 고생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꿈이 실현될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겠지만 꿈이 실현되지 않아서 이를 수 있었던 저 많은 주식들의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위험은.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이 달랐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하실 때 절대 수익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수익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80%라서 왜 내 주식은 뭐 80%도 안 되고 뭐 60% 70%밖에 못 올랐을까? 어떤 주식은 200% 오르고 지난해 그 천일고속이 666% 올랐거든요. 그럼 나는 왜 저걸 못 샀을까? 천일 동안 오르는 줄 알았어요. 계속 상한가 하길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게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라. 그래서 주식을 나중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갔을 때도 무슨 생각? 야, 내가 5만 원대도 안 샀어. 근데 무슨 10만 원에 사? 야, 안 사. 내가 그 뭐 얼마나 벌려고 사? 아니요? 난 그냥 5%만 올라도 돼. 근데 실적이 좋아져. 10만 원에 사야겠다. 근데 계속 오르잖아요. 이것처럼 오히려 그 절대 기준으로 목표치를 가지면 수익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꿈이 실현될 때 사도 된다. 네. 저 처음부터 막 파운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미리 산다라는 건 그만큼 상방도 크게 열려 있겠으나 하방도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이제 열려 있다라는 뜻일 테고. 맞습니다. 그게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위만 자꾸 보니까 뭐 1000%, 2000%만 보니까 그런 건데 그만큼 리스크는 훨씬 컸죠. 그래서 숫자로 증명하는 꿈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이제 바이오 섹터랑 빗대 봐도 역시 이게 기업별로 확 달라요. 요즘엔 이제 라이센스하고 잘하는 기업들 실적 나오는 심지어 어떤 뭐 알테오젠이라고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다. 거기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뭐 왔다 갔다 했으니.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배당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돈을 버니까. 바이오 기업이 배당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면 바이오 sek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바이오 섹터는 제가 모르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건설 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인프라도 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이런 유틸리티도 했었고 이제 전공을 그런 쪽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분석해 왔는데 이게 산업은 좀 연결된 지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건설회사가 반도체 공장 지어줬거든. 저 팹 다 가봤어요. 팹 지어줄 때. 그래요? 그래서 그 기계장치도 다 보고. 그래서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팹. 근데 지어질 때 가보고. 왜냐면 건설사가 짓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자동차 공장 저요 안 줘요. 줬죠.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었어요. 원전도 짓고. 근데 물론 바이오도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이런 거 공장은 지어주긴 했지만. 송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특수한 분야는 사실 이해가 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 아예 투자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능력 범위.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전 중요하다.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투자하시고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공부해서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수익률만 쫓아서 하다 보면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야, 봐봐, 내가 바이오에서 1000% 벌었어. 그런 분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금액이요, 적어요. 그렇죠. 잘 모르면 비중을 씻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률을 초점하는 게 아니라 수익 금액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은 1000만 원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변동성이 큰 바이오 주식을 1,000만 원 사실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갖고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만 원 사볼까? 100만 원 사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 50만 원치 사서 2배 놔도 인생 못 바꾸죠. 그렇죠. 근데 뭐 1,000만 원을 이렇게 사고 이런 투자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 비중을 실을 수 있는 투자. 네. 그런 투자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아는 거 그리고 큰 투자 그리고 불확실성이 적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네. 물론 또 이제 뭐 생명과학 전공하시고 아니면 바이오주만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이게 능력 범위 안에 완전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직구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리츠 투자도 말씀하신 적이 많거든요. 근데 리츠는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해요? 리츠는 일종의 보수적 투자에 가깝거든요. 배당을 받는 구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호황일 때는 리츠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리츠들이 이제는 막 상장될 때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네. 그 뒤로 조금 운영을 좀 뭐랄까 잘 못했다고 전 판단해요.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산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운영도 조금 뭐랄까 원활하게 하지 못하더라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좀 외면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 최근에 근데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리츠는 시간을 쌓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일종의 투자기 때문에. 배당은 잘 나오나요? 그래도 약속한 배당들? 그럼요. 약속은 배당은 잘 나오는데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배당 성장 개념에 배당 뭐 황제 개념 이런 거 많잖아요. 국장에서의 배당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 국장에서 배당주 투자는 지금은 없다. 제가 배당주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게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 그렇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저는 8%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시가 배당률로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배당을 자주 해줄 것. 분기 배당. 그래서 월 배당도 좋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횟수가 중요한 건데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 은행은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꿔주고 금리를 4%로 꿔줘요. 네. 그런데 2천만 원의 적금을 4%로 받아요. 매월 내게 하죠. 매월. 원래. 그죠. 근데 걔네가 돈을 번단 말이죠. 그 구조는 이자는 매달 내게 하는 반면에 적금 이자는 1년에 한 번 주거든. 그렇죠. 그 시간차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이게 배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은행처럼 배당주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매달 똑같은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주더라도 연말에 주는 것보다 분기에 주는 게 유리하고 분기에 주는 것보다 월 배당이 유리하죠. 이런 어떤 분기 그러니까 이런 배당의 어떤 기간 시간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배당주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에 그게 잘 발전돼 있어요. 매달 주는 것도 엄청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센트밖에 안 되지만 또 매월 주는 데들도 있고. 그게 복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달 주면 그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 가치도 있고 활용성이 또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은행 지주사들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시가 배당률 8% 이상 되는 경우가 있었고 뭐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그 이상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시가 배당률은 좀 높지 않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또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배당 확대라는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면.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 회사들은 배당보다도 자사주 소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더 일종의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더 기업 가치를 올리기에 더 저는 더 크다.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이제 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 일단 그게 영구적으로 효과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배당보다도 자사주 소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사주를 소각할수록 자본 규모가 줄어드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자본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고 그렇죠. 경영의 성과가 좋아지니
숫자를 보는 투자자들에겐 더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렇죠. 거고. 그러게 그게 영구적으로 돼버리잖아요. 근데 배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배당락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의 시점이라든지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만약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면 똑같은 돈이라면 자사주 소각으로 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배당은 세금이 있는데 자사주 소각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 버핏이 항상 그래서 배당을 안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 쪽으로 더 이렇게 물꼬를 더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역시나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항상 이제 쏠려가는 게 또 시장의 특성이긴 한데 소외주에도 과연 기회가 올 것인가? 최근에 근데 또 자산주들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이게 보니까 기회가 올 수 있죠. 네. 근데 거기까지 볼 여유가 없다. 그리고 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소외주가 주도주가 됐을 때 보자. 저는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발명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아하. 네. 그래서 특히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힘들게 발견하고 발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주 중에서 막 찾아봐요. 열심히. 아, 그런 거 되게 좋으세요. 좋은데 그게 과연 좋은 성과로 이어지느냐. 특히 지금과 같은 큰 변화의 시기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 확률도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외주에 그리고 안 오른 주식에 관심을 조금 덜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발굴하고 뭐 탐방 다니고 컨콜 듣고 주담 통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대중적인 투자 방식은 아니고 모두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를 노리시는 맞습니다. 이 이제 전문 투자 프로의 영역을 가려는 분들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문법을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좋다는 종목을 쫓아다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오히려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도주가 빠졌을 때 더 많이 사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장세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희 YST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YST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대중적인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 저희 주린이 강의를 무료로 이렇게 영상 2시간짜리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 레벨이 여기 있는 YG 클럽이라고 해서 애널리스트 분들 모아서 이제 초빙을 해서 그 섹터에 대해서 매주 공부하는 거. 섹터의 변화의 흐름 읽는 거. 그 다음이 노다지 IR로트라고 해서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컨콜 탐방 주담 통화를 듣는 거.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여기 완전 전문가 영역. 근데 저는 2단계까지는 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섹터 공부해야죠. 그 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내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요. 그 투자하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투자 방법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내가 조금 더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는 그 단계까지는 가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 단계를 넘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 분석이라든가 IR이라든가 이런까지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2단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는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항상 섹터 이게 변하니까. 그렇죠. 기술도 변하고 산업도 변하고 흐름이 변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와치를 해야죠. 그게 YG 클럽입니다. 좋은데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는데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보시고 막 각 증권사 계좌에 있으니까 거기서 레포트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돼요. 이거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클럽에 들어오셔서 이 정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골라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왜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다 나오는데 굳이 그 애널리스트를 전주까지 불러서 설명을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하는 게 진짜 그겁니다. 좋은 말씀.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했으니까 여러분 애널리스트를 뭐 연금이고 뭐고 안 만나본 사람 없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비왕도 만나봤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안 좋게 됐지만 그분은. 어쨌든 그분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내가 펀드 매니저를 20년간 해서 30년간 해서 나 수익률이 좋아. 그분들이요. 그만두고 나오잖아요. 개인 투자를 못 해요. 알려주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골라주는 데 익숙해졌거든. 이건 역설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알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나 잘하는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막 나 수익률이 엄청 매니저 때 잘 나갔어. 그래서 야, 이거 내 돈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와요. 안 됩니다. 주식 투자. 그만큼 정보를 선별해주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걸 스스로 안 해봤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 역할, 펀드 매니저 역할을 또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하셔야 되잖아. 어렵죠. 참. 건설주 애널리스트셨고 최근에 건설주 보면요. 안 오르다가 급등한 주식들도 있고 뭐 이게 좀 원전하고 엮이는 것들도 있고 좀 하거든요. 건설주는 좀 올해 어떻게 보세요? 그 관심군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안 좋아요, 별로? 왜냐면 이제는 이 원전주 뭐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거 이제 좋은데 네네. 뭐 갖고 계신 분들이 화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건설회사가 원전을 지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전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네. 수준하잖아요. 수주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남기질 못해요. 그만큼 원전의 건설은 힘든 겁니다. 좋은 거면 다 달려들었겠지. 근데 왜 소수만 걸칠까요? 기술력 뭐 이게 아니라. 그건 별로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소수가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네네네. 그죠? 그런데 예. 돈을 안 버니까 소수가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법니까? 자기네밖에 못 하니까. 그 지점이죠. 그런데 그 GPU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해요. 그럼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막 엔비디아가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직접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있나?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나? 쉽지 않다. 원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원전 건설로 그러면 건설사들이 이제 그 레퍼런스 있는 건설사들이 좀 있는데 그게 과거에 큰 수익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없습니다. 심지어 손실 나는 것도 많고 왜냐면 공정이 되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또 외국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소스만 해요. 근데 소스는 왜 하느냐 그럼 어쨌든 고정 비용은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고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희망이나 기대 그런 걸 갖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그래서 뭐 지금의 시장과 이해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전력도 오르고 막 다 오르니까 한번 가자 뭐 이런 건데 봐봐 안 오랐잖아. 그래서 건설 애널리스트 이제 쓰겠죠 레포트 그거 보고 이제 움직일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저희가 문제 의식은 가져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넓게 가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원전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원전과 관련된 뭐 계측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돈을 벌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로 증명을 하는 꿈을 좋아한다.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아니면 막연한 꿈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네.